엄마 친구가 들어온 순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다. 지은은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고 문이 갑자기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민지의 시선이 그녀의 맨몸에 머물렀다. 지은은 그 눈빛에서 단순한 놀라움이 아닌 무언가 깊은 감정을 읽어냈고 그 후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지은은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 되는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 중이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라고 재촉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결여된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은 연애 얘기로 수다를 떨었지만 지은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 너 왜 그렇게 연애에 관심 없어? 친구들의 물음에 지은은 그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남자들을 보면 아무 감정도 일지 않았고 오히려 여자친구들의 미소나 몸짓에 시선이 가곤 했다. 그건 그냥 친한 마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날 저녁, 지은의 집으로 민지가 왔다. 민지는 지은의 엄마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35살에 성공한 변호사였다. 결혼 10년 차에 아이 하나를 둔 그녀는 늘 완벽해 보였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민지 이모라고 불렀다. 지은아, 요즘 어때? 엄마가 걱정 많이 하시네. 민지가 웃으며 물었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그래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대화는 평범하게 흘렀지만 지은은 민지의 시선이 자신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민지는 아름다웠다. 짧은 웨이브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설레는 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저녁 식사 후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땀에 젖은 티셔츠를 벗고 브라를 고치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지은아, 엄마가 민지의 목소리가 멈췄다. 지은은 재빨리 팔로 가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 민지의 눈이 지은의 몸에 고정되었다. 그 시선은 단순한 실수로 인한 당황이 아니었다. 무언가 깊은, 억눌린 욕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 했다. 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모, 나가주세요. 지은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황급히 문을 닫았지만 그 순간의 충격은 지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그리고 왜 나도 그 시선에 끌리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다시 왔다. 어제 미안해, 지은아. 내가 문을 제대로 두드리지 않았어. 민지가 사과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말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꼈다. 괜찮아요. 이모. 지은이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후로 민지는 지은의 집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 엄마는 기뻐했지만 지은은 불편했다. 아니, 불편함 속에 섞인 호기심이었다. 한 주 후, 지은은 우연히 민지의 사무실에 들렀다. 엄마가 부탁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사무실에서 민지는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지은아, 앉아. 커피 한 잔 할래? 민지가 웃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아. 남편은 일만 하고 아이는 이제 사춘기라서 민지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지은은 공감하며 들었다. 이모는 왜 변호사가 되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웃었다.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싶었어. 사회의 편견을 뚫고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민지는 강했다. 지은이 동경하는 타입이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아직 제 길을 못 찾았어요. 부모님 기대도 부담스럽고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강요받지 마. 그 손길이 지은의 몸을 전율시켰다.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민지 이모를 좋아하는 건가? 하지만 그녀는 결혼한 여자야. 게다가 여자끼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건 용납되지 않아. 지은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날 저녁, 지은의 엄마가 말했다. 민지가 너 많이 아껴? 요즘 내 얘기 자주 해. 지은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민지도 나를 생각하나? 다음 날,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모, 오늘 시간 되세요? 커피 마실래요? 민지의 답이 왔다. 좋아. 어디서 볼까? 그 만남은 지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카페에서 민지는 지은을 보며 말했다. 너 요즘 예뻐졌어.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정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점점 개인적으로 흘렀다. 민지는 자신의 결혼이 형식적이라고 털어놓았다. 사랑이 식었어. 그냥 의무로 사는 기분이. 지은은 공감했다. 저도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민지의 눈이 빛났다. 사랑은 느껴지는 거야? 강요할 수 없어. 그날 헤어질 때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다음에 또 보자. 지은은 그 손길을 놓기 싫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거울을 봤다. 나는 왜 이렇게 느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솔직했다. 민지를 좋아해. 여자로서.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지은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장애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은은 멈출 수 없었다. 민지와의 만남이 늘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깊어졌다. 민지는 지은의 감정을 눈치챘다. 한 번의 만남에서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너 나한테 특별한 감정 있어. 지은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하세요? 하지만 민지는 웃었다. 나도 그래? 처음 본 그날부터 지은의 눈이 커졌다. 이모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난 결혼했어. 아이도 있어? 이건 위험해.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좋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포옹했다. 지은의 가슴이 터질 듯 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금기였다.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카페, 공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은은 행복했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민지의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했다. 이모, 이게 옳은가요?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대답했다. 옳고 그름은 사회가 정한 거야? 우리 감정이 진짜라면.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부모님께 들키면? 친구들이 알면?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시되었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를 볼 때마다 지은은 두려웠다. 한 달 후 첫 번째 위기가 왔다. 지은의 엄마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요즘 민지랑 자주 만나.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요.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민지는 결혼한 사람이야. 조심해.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할까요? 민지는 슬픈 눈으로 봤다. 내가 원하면. 하지만 지은은 울었다. 아니에요. 못해요. 그들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점점 커져갔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지은은 낮에는 취업 준비를 하며 평범한 삶을 가장했지만 밤이 되면 민지를 생각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민지는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다가도 지은의 메시지가 오면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에 볼까? 지은의 메시지에 민지는 자랐어.
조심해서 와이라고 답했다. 그들의 만남은 항상 은밀했다. 서울의 외곽 카페나 한적한 공원에서. 한 번의 만남에서 지은이 물었다. 이모 남편분은 의심 안 하세요?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어. 일만 해. 지은은 안타까웠다. 민지의 결혼 생활은 형식적이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바빴고 아이는 사립학교에 다니며 엄마를 찾지 않았다.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지은은 공감했다. 자신도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요. 아빠는 보수적이시고 엄마는 사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사랑은 달콤했지만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친구 모임에서 너 요즘 연애하냐? 라는 물음에 잔이라고 대답하며 거짓말을 했다.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실 동료들이 언니,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라고 하면 그냥이라고 넘겼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한날 민지의 남편이 늦은 밤에 집에 왔다. 요즘 자주 외출하네? 남편이 물었다. 민지는 딜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심장이 떨렸다. 만약 들키면? 이혼, 아이 양육권,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지은의 내적 갈등도 깊어졌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배척, 직장의 차별. 지은은 두려웠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민지를 만나면 모든 게 잊혔다. 사랑에 민지가 속삭일 때 지은은 나도 라고 대답했다. 그 감정은 진짜였다. 2달 후 첫 번째 대치가 일어났다. 지은의 엄마가 민지와의 만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지랑 왜 그렇게 자주 만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물었다. 지은은 그냥 조언 받으려고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엄마는 만족하지 않았다. 민지는 결혼한 여자야. 이상한 소문 나면 안 돼.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소문. 우리 관계가 소문으로 취급되다니. 그날 지은은 민지에게 울며 말했다. 엄마가 의심해요. 민지는 안아주었다. 조심하자. 하지만 포기 못해. 그 후 그들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시험했다. 민지의 남편이 출장 중에 민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은과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오늘 밤에 만나자. 사랑해. 이 남편은 분노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민지를 다그쳤다. 이게 뭐야? 지은이. 그 애가 내 애인인가? 민지는 창백해졌다. 오해야.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다. 이혼하자. 아이는 내가 데려갈게. 민지는 울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들켰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해요? 민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지은은 결정해야 했다. 계속할까? 포기할까? 그녀는 부모님을 생각했다. 만약 알면. 아빠는 심장병이 있고 엄마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민지를 만났다. 우리 함께 할게요. 지은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남편은 아이 양육권을 주장했다. 민지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야 했다. 지은도 가족과 대치했다. 엄마가 지은의 일기를 발견했다. 민지 이모를 사랑해. 엄마는 충격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지은은 울며 말했다.
진심이에요. 엄마는 화를 냈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안 돼. 당장 그만둬. 지은은 반항했다. 엄마, 제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사회가 너를 용납 안 해 내 미래를 망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의 아빠도 알게 되었다.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아빠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가족의 압력은 지은을 괴롭혔다. 친구들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너 레즈비언이야? 라고 물으며 피했다. 지은은 고립되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실에서 소문이 돌았다. 민지 언니, 여자 좋아하나 봐.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민지는 클라이언트를 잃었다. 이런 사람한테 변호 맡기기 싫어. 클라이언트의 말에 민지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붙잡았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전 남편이 지은의 집에 찾아왔다. 내 딸이 내 아내를 빼앗았어. 그는 지은의 부모님께 말했다. 지은의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엄마는 지은을 원망했다. 내가 왜 그래? 우리 가족을 망쳤어.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할까? 민지는 울었다. 못해. 너 없인 안 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고통,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계속할까? 포기할까? 그 결정은 그녀의 삶을 바꿀 터였다.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의 이혼 소송은 길어졌다. 남편은 민지가 동성애자라 아이에게 나쁜 영향지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변호해야 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민지의 말에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 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지는 양육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엄마, 왜 아빠랑 헤어져? 아이의 물음에 민지는 눈물을 삼켰다. 엄마가 잘못했어.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부모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 잠그겠다 라고 말했다. 지은은 친구 집을 전전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하늘을 원망했다. 하지만 민지를 생각하면 힘을 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지은의 메시지에 민지는 고마워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회의 정죄는 하어시했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소문이 돌았다. 유명 변호사가 레즈비언? 충격, 댓글들은 악랄했다. 역겹다. 사회에서 사라져. 지은은 그 댓글을 보며 울었다. 한날, 지은은 직장 면접을 봤다. 경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물었다. 요즘 소문 들었어? 가족 문제. 지은은 창백해졌다. 소문이 퍼진 거였다. 그녀는 떨어졌다.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도 클라이언트를 잃어가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이모 위해 할게요.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의 절친한 친구 수진이 그들의 관계를 부모님께 알렸다. 지은이가 위험해. 도와주세요. 수진의 말에 지은의 부모님은 분노했다. 그들은 민지를 찾아갔다. 우리 딸 건들지 마. 지은의 엄마가 소리쳤다. 민지는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의 아빠는 사랑. 그건 병이야. 라고 외쳤다. 지은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무너졌다. 수진아, 왜 그랬어? 지은이 물었다. 수진은 내가 잘못된 길 가는 걸 볼 수 없었어. 친구의 배신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의 아이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내 엄마 레즈비언이래. 아이들의 조롱에 아이는 울며 집에 왔다. 민지는 미안함에 사로잡혔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두자. 아이가 너무 아파.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모,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민지는 현실을 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지은은 울었다. 배신감이 들었다. 민지가 포기하나? 지은은 홀로 방황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사회가 틀린 걸까?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가족 잃은 사람 많아. 한 여자가 말했다. 지은은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버티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그 말에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아야 해. 민지는 아이를 위해 이혼을 포기하려 했다. 남편과 화해하게 하지만 남편은 이미 늦었어. 소송 계속할 거야. 민지는 절망했다. 그때 지은이 왔다. 포기하지 마요. 함께 싸워요. 지은의 말에 민지는 다시 힘을 냈다. 그들은 변호사를 바꿨다. LGBT 권익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다. 승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됐다. 지은의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탓이야. 아빠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병원에서 엄마를 봤다. 엄마, 미안해.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러니?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울었다. 사회가 안 받아줘. 지은은 변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민지의 소송에서 증언이 필요했다. 지은이 증인으로 나섰다. 민지 이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판사가 물었다. 당신들의 관계는?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사랑합니다. 그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동성애, 변호사는 개인의 자유예요. 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소송 후 민지는 양육권을 유지했지만 공동 양육으로 결정됐다. 아이를 볼 수 있어 민지가 기뻐했다. 지은은 부모님과 화해를 시도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빠는 안 돼. 지은은 집을 나왔다. 독립했다.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민지와 함께.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차별, 친구들의 이별. 지은은 강해졌다. 이 모든 걸 이겨내게 그녀의 각오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그들은 더 큰 시험을 맞았다. 민지의 전 남편이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온라인에 그들의 사진을 올렸다. 이 여자들이 내 가족을 파괴했다. 사진이 퍼지면서 지은과 민지는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죽어라 라는 협박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두려웠다. 어떻게 해? 민지는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지라고 했다. LGBT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지은은 식음을 전폐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민지는 안아주었다. 후회 안 해.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계속할 수 있을까? 그녀는 결정해야 했다. 사회적 압박이 절정에 달하면서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온라인 테러가 계속됐다. 익명 게시판에 레즈비언 커플 폭로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은의 사진과 민지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아이 키워. 댓글들은 악의적이었다. 지은은 직장을 잃었다. 카페 주인이 손님들이 불편해해라고 말했다. 민지도 사무실을 그만둬야 했다. 이미지 타격이 커. 상사의 말이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글을 썼다. LGBT 관련 에세이. 내 이야기를 쓰고 싶어. 그녀의 글은 온라인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는 공감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자랑이냐? 역겹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변화를 위해 민지의 아이가 찾아왔다. 엄마, 학교에서 다 알아. 아이의 말에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아이는 엄마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민지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 내가 불안정해. 소송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은 지쳤다. 이 모든 게 내 탓인가? 그녀는 자책했다. 가족과의 대치도 계속됐다. 지은의 엄마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랑 헤어지면 용서할게. 지은은 못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내가 왜 그래? 우리가 키운 보람이 없어. 지은은 엄마, 제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떠났다. 아빠는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한날, 지은은 LGBT 시위에 참가했다.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권리, 구호를 외치며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싸우는 사람 필요해, 한 활동가가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민지도 함께했다. 우리 함께하자. 그 시위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사진이 찍혔다. 다음 날 뉴스에 나왔다. 동성 커플 공개 키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있었지만 반대자도 많았다.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보수단체가 가족 파괴자라고 외쳤다. 지은과 민지는 표적이 됐다. 집 앞에 페인트가 뿌려졌다. 나가.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이제 그만할까? 민지는 안 돼. 포기하면 그들의 승리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약해졌다. 민지의 소송에서 지은이 다시 증언했다. 우리는 사랑해요. 아이에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판사는 사회 통념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양육권을 잃었다. 아이를 볼 수 없어.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은 미안했다.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야. 사회 탓이야. 지은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다. 편지를 썼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 행복해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친구 수진이 다시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의 사과에 지은은 용서했다. 이제 이해해. 수진은 내가 강하네.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아이 없이 어떻게 살아? 지은은 곁을 지켰다. 함께 할게요. 하지만 민지의 상태는 나빠졌다.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성 우울. 의사의 진단이었다. 지은은 간호했다. 이모, 포기하지 마요. 민지는 고마워. 너 덕분에 버텨.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미디어가 그들을 취재했다. 동성애 커플의 고백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그 방송 후 지지 메시지가 왔다. 힘내세요. 하지만 여전히 비난이 많았다. 지은의 엄마가 다시 왔다. 텔레비전 봤어.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엄마, 받아주세요. 엄마는 노력해볼게. 작은 변화였다. 아빠도 연락했다. 생각해볼게. 희망이 보였다. 민지는 아이를 만났다. 공동 양육으로. 엄마 사랑해. 바이의 말에 민지는 울었다. 나도.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아있었다. 직장 차별, 사회 편견.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나의 사랑 이야기. 출판 제안이 왔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야. 민지가 말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 그들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것들, 가족, 친구, 직장. 얻은 것, 자유와 사랑. 지은은 깨달았다. 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마침내 지은과 민지의 여정이 절정에 이르렀다. 책이 출간됐다.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독자들의 편지가 왔다. 지은은 강연을 시작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일 뿐. 청중 중에는 반대자도 있었지만 지지자도 늘었다. 민지는 새 사무실을 열었다. LGBT 전문 변호사로. 도울게 클라이언트들이 왔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민지는 아이를 자주 봤다. 엄마의 선택 이해할게. 아이가 성장했다. 지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엄마가 먼저 왔다. 책 읽었어. 내 고통 이해할게. 지은은 울며 안겼다. 고마워요. 아빠도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족이 재결합됐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있었다. 사회도 조금씩 변했다.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지은과 민지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퍼지면서 롤모델이 됐다. 하지만 모든 게 행복한 끝은 아니었다.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다. 잃은 친구들, 받은 상처. 지은은 때때로 악몽을 꿨다. 만약 포기했다면, 하지만 민지를 보면 후회 없었다. 사랑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나도.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함께 사는 집, 서로의 지지. 하지만 대가는 잊지 않았다. 민지의 이혼, 지은의 고립, 사회의 비난. 모든 게 그들의 선택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봤다. 나는 강해졌어.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 가치가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런 사랑을 추구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